자, 조일교 대표입니다. 오늘 썸네일 제목은 이번 주에 나온 물가나 경기 지표는 괜찮게 나왔죠? 아마 연말까지는 계속 물가 지표나 경기 지표가 괜찮긴 한데, 이제 중동 정쟁이 약간 이제 좀 물가나 경기에 약간 이제 향후에 좀 불확실성으로 작용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지난번에 얘기 드렸지만 모든 건 다 해소가 됐는데, 이제 이스라엘하고 이란 전쟁, 중동 확전 가능성, 요게 이제 마지막 남은 불확실성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제 미국 대선 11월 5일 날 하는 요것도 이제 두 가지 제건데, 두 개가 이제 맞물려 있잖아요. 뒤가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이게 이제 마지막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는지, 요거를 이제 좀 볼 필요가 있다라는 걸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카카오톡 채팅방을 개설하거나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카카오톡 채팅방을 통해서 어떠한 금전관계를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기 행태에 당하지 마시기를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됐나요? 예. 그리고 뭐 제 프로필은 다들 아시겠고, 요거는 이제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희 이제 제가 앞으로 하게 되는 유튜브 프리미엄 영상에 대한, 그리고 저희 VIP 회원 가입 안내에 대한 부분은 여기다가 적어 놨으니까요. 그 일시정지하고 한번 읽어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다 읽어 보시고 좀 가입 상담을 하고자 하신 분은 이쪽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하나 일시정지 시켜놓고 하나 이렇게 적어 놓으시고 이렇게 놔뒀다가 나중에 전화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금요일날, 토요일날 이제 새벽에 나왔던 야간 선물하고 미국 지수인데요. 뭐 중동에 대한 위기감이 좀 있어도 일단 상승은 해놓은 상태죠, 그죠? 그리고 다우존스, S&P 요즘 계속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면 지금 중국 증시 잘 가고 있고요. 일본 증시는 많이 떨어지다가 반등하고 있고, 미국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갱신하고 있고, 지금 한국 증시만 거의 왕따입니다. 그죠? 거의 뭐 왕따 수준 정도 되죠. 참 어려워요. 근데 이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그 와중에서도 잘 가는 종목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바이오 섹터도 잘 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주식이라는 건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 좋은 부분에서 안 좋은 섹터를 갖고 있고, 이걸 이제 제가 매번 이 시간을 통해서 얘기했지만 차별화 장세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리고 종목을 압축하고 선별해야 된다는 얘기를 제가 거의 한 3, 4개월 전부터 계속 얘기했는데, 그게 더 심화될 거라고. 근데 지금 굉장히 심화됐잖아요. 바이오 섹터 중에서도 가는 섹터만 올라가고 못 가는 섹터는 엄청나게 떨어지고요. 그래서 잘 가는 섹터 내에서도 종목들이 이렇게 잘 가는 거와 못 가는 거의 차별화가 굉장히 심하고요. 그 다음에 주도 못 가는 섹터하고 잘 가는 섹터가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고, 각 나라의 국가별 지수도 그렇죠. 이제는 이제 중국 증시하고 다우존스하고 S&P는 되게 잘 가고 있고, 나스닥은 상대적으로 주춤, 한국도 주춤, 일본도 주춤, 이렇게 되죠. 근데 일본은 우리보다는 낫지만 어쨌든 그러니까 그런 차별화 장세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테슬라가 로보택시 공개했는데 굉장히 실망감이 크죠. 요건 제가 좀 이따가 뒤편에 가서 설명을 드릴게요. 근데 어쨌든 공개가 됐는데 거의 실망감이 있어서 거의 마이너스 9% 이상 떨어졌습니다. 여기 2차전지하고는 상관없습니다. 로보택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딴 거는 우버. 당연히 이제 테슬라의 로보택시 이게 그게 실망감이 있으니까 이거
테슬라의 로보택시하고 반대에 있는 라이벌 회사인 우버는 또 급등하겠죠. 왜냐하면 테슬라의 로보택시가 굉장히 좀 좋았다면 우버 같은 경우는 급락할 텐데, 그죠? 그리고 마이크론이 1% 반등, 필라델피아 반도 지수가 0.979 정도 상승했습니다. 어제는 뭐 별거 볼 거 없었습니다. 비트코인도 62,000불 그대로 있고요. 유가도 이제 중동 사태로 급등을 했다가 이게 브렌트유가 한 80불 넘었다가 이제 조금 소강 국면. 요건 이제 계속 지켜봐야 되죠.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10년물 국채도 이제 4%까지 올랐잖아요. 이게 9월 달에 제가 3.5에서 3.6 찍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지표 나오고 나서부터, 고용지표 잘 나오고 나서부터 너무너무 가파르게 반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좀 눈여겨봐야 될 거는 10년물 국채금리하고 유가 요거 두 개만 보면 되실 거예요. 딴 거는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고요. 자, 해외 증시를 상반기하고 그러니까 이번 주에 그 전주, 그러니까 월화수하고 목금토 이렇게 나눠서 봤거든요. 그러니까 월화수 이제 앞단 전반부를 좀 보면 어떤 기사가 나왔는가 하면 중요한 것만 할게요. 자, 미국 국채 4% 돌파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그러면 노랜딩, 이제 경기에 대한 부분들은 뭐 이제 침체로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저는 경기 침체는 내년 상반기 중에 올 거라고 봐요. 이게 지금은 아닌 것 같고. 그런데 지금 올해 이번 주 전반기는 월스트리트에 보면 침체 확률이 계속 낮아지고 있다. 뭐 11월 달 25pp씩 내린다. 11월, 12월 그 얘기가 막 엄청나게 지금 대두되고 있죠.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11월까지 50pp 내리면 안 된다 그랬는데 다행이죠. 그리고 그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이거는 올해 상반기에 해당되는 거지 내년 올해 하반기에 해당되는 얘기고 내년 상반기는 그렇지 않다. 계속 말씀드리고요. 이제 이런 게 기사가 가지는 특징인데요. 이러다가 막 고용지표 좋게 나오고 막 ISM 서비스 지수 막 50% 이렇게 올라가니까 막 이러잖아요. 그러다 내년 상반기에 또 고용지표 떨어져 봐요. 그럼 또 언제 이랬나는 듯이 또 침체 확률이 막 70%씩 올라갔다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사는 변덕이 너무 심해요. 나타나는 지표에 따라서. 그러니까 특히 경제 기사는 그런 건 진짜 보시면 안 돼요. 참고만 해야 되지 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확신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계속 그 얘기였어요. 그러니까 이번 주 7, 8, 9 이번 주간의 전반부는 고용지표가 너무 좋게 발표됐잖아요. 지난주 금요일날. 그러면서 이제 침체의 확률이 굉장히 낮아졌다. 이런 것들의 기사가 대부분이었더라고요. 보면. 그리고 이제 연준 위원 닐 카시카리 총재도 보면 이런 얘기만 해요. 노동시장이 좀 견조하다. 미국이 회복력이 있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죠. 아니면 고용지표가 너무 좋아지다 보니까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이런 사람들의 얘기만 갖고 와서 이제 인용을 하는 거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제 기사가 항상 그렇잖아요. 어떤 지표가 나오면 그 전까지는 굉장히 뭐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다가 지표가 잘 나오면 갑자기 또 태도를 확 바꾸죠. 그래갖고 경기 회복에 대한 말했던 사람들만 인용하고 그런 기사만 쓰고 막 그런 겁니다. 그래서 10월 4일 날 고용지표가 너무 좋다 보니까 바로 이제 10월 7일, 8일, 9일 이제 전반기는 전부 다 경기 얘기만 했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금리 동결 가능성 15%. 이제 동결 얘기도 막 나오고 25p 넘어서 하여튼 그런 분위기였어요. 올해 이번 주 전반기. 그리고 이제 이번 주 전반기에 가장 큰 이제 이슈가 됐던 게 이제 이게 유가를 올릴 요인도 되는데 허리케인 2개나 치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갖고 이제 이게
전체 이제 경제 성장률도 내릴 수 있다. 이 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대선 판도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 얘기가 또 이제 전반기에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아마존 뭐 투자 그 의견 하여 이건 중요하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고용 지표 잘 나오다 보니까 전부 다 이제 무역 적자 나오는 지표들이 전부 다 이제 잘 나와요. 보면 예, 그렇게 가더라고요. 이렇게 보면 그까지고요. 존 윌리엄스 뉴욕 총재도 뭐 이게 통화 정책에 대한 뭐 굉장히 이제 비둘기파적으로 얘기를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중국 부양에 대한 얘기까지 나오고 이렇게 지나갔습니다. 중국 주식 급등했잖아요. 중국의 이제 젊은이들이 서로 주식을 살려고. 중국은 약간 좀 이런 쪽에 되게 막 사람들이 좀 많이 좀 발달돼 있죠. 그래서 그런 것 같고요. GM의 기사를 보고 이제 제가 요런 거 기사를 보면서 이제 우리가 뭘 빼야 돼요. 투자 정보를. 근데 얼티엄 폭 이런 건 중요하지 않고요. 이제 저는 이 기사를 보다가 파우치형 셀 의존을 벗어나서 패키징 쉬운 형태로 간다. 그 다음에 LG 외에도 삼성, SDI, 중국, 일본 등 협력을 확대한다.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게 2차 전지대에서 요게 이제 가장 저한테는 조금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전기차가 올해 북미에서 약 20만 대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이게 왜냐하면 기존에는 20에서 25만 대로 하향했고요. 맨 처음에는 30만 대를 목표로 잡았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거의 10만 대가 더 줄어들었잖아요. 그래서 2차 전지가 아직까지 모멘텀을 못 받는구나. 요런 기사를 통해서 요 기사와 관련해서 우리가 이제 정보를 뽑는 그런 역할로 이제 우리가 뽑아내는 거죠. 근데 이제 주 후반으로 가면서 약간 뉘앙스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는가 하면, FMC 의사록이 나오면서 9월에 점진적인 인하 목소리가 컸다. 이렇게 됐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9월 달에 50bp를 인하했는데, 일부 참여자들이 25bp 인하를 선호했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주초에는 경기에 대한 회복, 그 다음에 약간 비둘기파적인 형태가 많았다면 주 후반으로 가면서 요런 것들 자꾸 이제 기사가 나오기 시작해요. 50bp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참여자들이 25bp 이하를 선호했다. 그러니까 언론들이 그런 거를 꼭지를 뽑아서 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경기가 너무 좋다고 해서 이게 고용지표 너무 좋아지니까 이게 9월달 50bp 인하시키는 게 맞았나라는 얘기가 나온다라는 거에서 이제 딴지를 걸잖아요. 약간 매파적인 뉘앙스를 풍기고 있죠. 그리고 이제 중립금리의 명확성 논란도 좀 논란이 된다, 이런 얘기를. 그러니까 주 초반에 하고 주 후반하고 뉘앙스가 완전히 다르죠. 주 초반은 고용지표 얘기하고 경기 얘기만 계속 했는데 주 후반에는 경기가 그렇게 좋았는데 우리가 9월달 50bp까지 인하할 필요가 있었느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전체적으로 25bp 확률 이런 것도 약간 변화가 있고요. 허리케인은 이제 성장률 떨어뜨릴 수 있다, 이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고, 이건 똑같이 들어가고요. 근데 저는 이제 주 후반에 그 해외 증시 기사를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봤던 게 이거였어요.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바이든 대통령하고 통화한 내용인데요. 그 수개월 만에 통화를 했는데, 이제 바이든이 이란의 핵시설이나 에너지세에 대한 공격에 대해서 반대하는 이런 걸 했는데요. 이스라엘하고 헤즈볼라 공습 단독 횡보,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듣고 단독으로 횡보했죠. 그리고 이제 우리 공격은 치명적이고 정확할 것. 그 다음에 이 갈란트 장관이 방미 취소해버렸죠. 그러니까 미국에 들어오라고 그런가 안 들어가 버린 거죠.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들어, 지금 대선에서.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뒤에 가면 나옵니다. 이 로보텍스 얘기 나왔고요. 근데 이제 요게 해외 증시 포인트인데,
주 후반에 가장 중요했던 거는 이거였어요. 이제 소유자 물가지수. 그러니까 예상치보다는 다 적게 나왔어요. 근데 이게 예상치보다는 다 적게 나온 게 아니고 예상치보다는 다 올라가 버렸죠. 이렇게. 그래서 이제 인플레이션이 이제 둔화가 되고 있다. 근데 여기다가 이제 중동 사태가 이제 막 확정이 되면 또 문제가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월 대비고요. 전년 대비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서 추세는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죠. 근데 떨어지는 속도가 그렇게 이제 세진 않죠. 그래서 고용지표도 좋고 이래서 지금 11월 달엔 25pp 갈 거고 12월 달에 25pp 갈 거다. 50pp 없다라는 얘기는 거의 고차가 된 것 같고요. 여기 보면 의료비하고 식품 가격 이건 좀 변동성이 있어서 계절성도 타고 이래서 그런 것들이 올라가기 때문에 이번에 뭐 인플레이션 그렇게 의미가 없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50pp 못한다 이런 둔화된 물가 지표의 영향으로는 25pp에 계속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실업수당 청구권은 중요하지 않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 후반에는 포스트 연원 총재가 금리 인하를 생략한다고 막 이런 얘기는, 이게 좀 주초하고 이 스탠스가 다르죠. 근데 저는 25pp, 25pp 맞다 봐요. 11월달 25pp, 12월달 25pp 한번 보세요. 제 예상대로 갈 겁니다. 근데 저는 이게 이제 주 후반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기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 말 안 들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가 보면 이건 놓쳐서는 안 될 역사적인 기회다. 그러니까 헤즈볼라를 완전히 제거해서 북부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장할 것, 이렇게. 저는 네타냐후는 지금 트럼프를 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얘기를 안 들어요. 근데 해리스는 아니면 바이든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게, 지금 월가에 보면 유태인들의 그 대선 자금 뭐 이런 것들 그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니까 유태인들 눈치를 보는 거죠. 그러니까 네타냐후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미국 대선을 앞두고 나서는 내가 독자적인 행동을 해도 미국에서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없다 라는 입장이죠. 진퇴양난이라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이제 이 시나리오가 있는데, 하나는 이란의 핵시설을 넣는 거, 그 다음에 하나는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거, 두 가지죠. 근데 어떤 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란의 핵시설을 공략해버리면 이란이 이렇게 핵조약 탈퇴해보잖아요. FTA에. 그러면 이제 미국이 이제 그러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되게 위험해지는 거고요. 그래서 핵시설을 공격을 해버리면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의 생산량이 한 20% 정도니까 요거는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한 90%까지 올라가고 끝나면 되는데, 이란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면 이란이 또 사우디라든지 아랍에미레이트 석유시설을 또 공격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유가가 한 150% 가버릴 수도 있죠. 그러니까 둘 다 굉장히 안 좋은 건 맞아요. 지금의 시장에서.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또 유가가 올라가면 내년 상반기에 또, 당장 대선에는 미치지 않겠지만 내년 상반기에 또, 국제 유가에 영향을 미쳐서 또 내년 상반기에 또 물가가 올라갈 수도 있고 경기가 태염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내년 상반기에 경기 침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거고요. 근데 미국 말 안 듣잖아요, 지금 네타냐후가. 그래서 저는 둘 중에 하나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는데, 강도가 어떻게 될 것이냐, 그게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미국 시장도 그렇고 우리 시장도 그렇고 상단이 좀 막혀 있어요. 올라가면 막히고 올라가면 막히고 그런 느낌 받죠,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확실성과 대선에 대한 불확실성이 이제 완전히 다가오기 때문에 그게 아닌가라는 생각으로, 전 사실은 해외 정치 보면서 이게 가장 중요한 이슈인 것 같아요. 딴 거는 큰 이슈가 없는 것 같고. 됐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알겠죠, 사우디나 아랍에미리트에도. 그래서
미스라엘 보복전에 발 빼는 걸프, 사우디, 아랍에미레이트, 카타르 이런 거는 이제 분쟁 확산하면 자기가 맞을 수도 있거든요. 그 이스라엘의 이란 공격 막기 위해서 미국에 로비하고 막 그러는데, 글쎄요. 지금 네타냐후 같은 경우는 지금은 자기의 정치적 입지도 그렇고 여러 가지 이해관계가 맞물려 있어서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도매 물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고요. 소비자 심리 나왔는데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은 괜찮아요. 내년 상반기가 문제지. 그러니까 중동 전쟁이 확전되고 이러면 내년 상반기는 다시 물가하고 경기에 대한 부분이 이슈가 좀 흘러나오지 않을까. 그래서 연말까지는 괜찮은데 저는 내년 상반기를 좀 되게 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나 이제 89까지 아까 주초만 해도 이게 동기열 15%까지 갔다가 이게 90%까지 올라가잖아요. 그냥 제 예상이 맞아요. 제 9월도 50bp 인하한다 그랬잖아요. 11월 25, 12월 25.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테슬라 자율주행 로봇택시 얘기했는데 혹평을 했죠. 혹평. 이게 다냐 막 빈 껍데기다 막 이렇게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완전히 실망스럽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쟁회사인 우버, 리프트 이런 건 급등해버렸죠. 차라리 저 정도의 로봇택시면 나는 테슬라 안 사고 우버에 산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올라가 버렸죠. 너무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얘기했던 기사 말고는 새로운 게 나온 게 하나도 없거든요. 특히나 이제 디테일이 하나도 없으니까. 이건 2차 전지랑은 좀 다릅니다. 자율주행하고 관련이 있는 거죠. 금융주가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핵심 수익 전망 상향됐고 실적도 되게 잘 나왔어요. 그래서 금융주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라가요. 웨스파고 5%, 4%. 그러니까 주말에 되게 많이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내용도 되게 좋아요. 근데 여기서 아이러니가 나오죠. 어떤 아이러니가 나오는가 하면 이름에도 불구하고 블랙록 같은 것도 보면 자금 유입이 역대 최고로 자금 3분기에 투자 자산 유익이 역대 최고였잖아요. 그래서 블랙록이 이렇게 그 자금이 막 들어오니까 사모시장이 확장돼서 시장이 잘 안 빠질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워런 버핏은 그동안 은행주를 너무 좋아했는데 계속 팔아서 지분율 10%를 깨버렸죠. 이렇게. 아이러니하죠. 은행주나 블랙록이나 이런 쪽은 돈이 계속 들어오고 실적도 되게 좋고 이런데 그래서 이제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텀을 통해서 워런 버핏은 계속 은행주를 팔고 있다. 뭘까? 이거는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봐야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실적도 좋고 수익도 회복되고 있다면 왜 워런 버핏이 은행주를 계속 팔까? 그것도 자기가 최고로 아끼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주식을. 그것도 10% 이하로 축소해버렸죠.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 때잖아요. 그죠? 은행주 막 실적 발표가 올라갈 때 팔았다. 요게 저는 찝찝한 거고, 요런 것들을, 그러니까 은행주가 너무 실적이 잘 나왔다, 이렇게 기사가 나오는 거, 그게 또 보지만, 그거와 관련해서 워런 버핏 기사도 좀 보시라고 제가 체크를 해드린 겁니다. 예. 다음 주는, 중요한 게요. 골드만삭스하고, BAC가 이거, BAC 맞죠? 모건 스탠리하고, 예. 그 다음 반도체 ASMR, 그 다음에 TSMC, 요 정도, 요 정도는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은행주의 대표적인 골드만삭스, 모건 스탠리가 나오고, 그 다음에 ASMR하고 TSMC 두 개 나옵니다. 딴 거는 경기 지표나 물가 지표 볼 때 뭐 그렇게 중요한 건 없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저는 이런 것도 중요한데, 10월 14일에서 18일까지 일정 중에서 여기 나오지 않았지만 더 중요한 건 이스라엘이 과연 이란을 칠 것인가.
미국 대선 앞두고.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런 이슈는 그냥 참고만 하면 되고, 보이지 않는 중동 이슈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죠. 지수 선물은 계속 매수 우위에 있어요, 외국인들이. 근데 특히 재밌는 거는 뭐냐면, 개인들은 변화가 없고요. 그렇게 많이 안 산다는 거. 그러니까 언제든지 대량으로 매도를 하면 매도로 전환될 수 있는 수준만 산다. 그러니까 외국인들도 지수 선물을 볼 때 중동 사태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매도가 조금, 현물 매도가 좀 심상치가 않아요.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물론 아직 쌓아놓은 건 되게 많이 있는데, 이런 굉장히 좀 심하게 가는 거죠. 얘는 지금 3분기가 7, 8, 9인데 8, 9월 달에 8월 중순부터 9월 달 한 달 반 동안 구조를 팔았고, 얘는 지금 거래일 지금 한 6거래일 동안 일조를 팔았거든요. 이번 기간도 마찬가지고 4분기 만만치 않아요 지금. 그래서 선물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물이 더 중요하다. 물론 이제 반도체에 집중돼 있지만 코스닥은 거의 뭐 존재 자체가 없는 거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보면 이런 형태다. 그래서 좀 정리를 하자면 핵심적인 것만 얘기해 드릴게요. 중동의 불확실성이 좀 제거가 되지 않으면, 특히나 이제 그러면 시장이 좀 상방이 막혀 있는 것 같다, 이렇게 들고요. 그 다음에 반도체 2차전지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추가 하락은 좀 그러니까 이제 좀 제한되죠. 그래서 지수의 또 하락, 8월 같은 하락은 잘 안 나올 수도 있죠. 지수의 8월 같은 하락은 제한될 수 있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또 얘들이 급반등하기도 참 힘들죠. 특히나 이제 삼성전자의 외국인 매도가 멈추지 않으면 좀 힘들 겁니다. 그렇게 보고, 그러니까 이제 어떤 느낌인가 하면 상방도 요게 제거될 때까지는, 요게 이제 제거되지 않을 때까지는 이제 어떤 거냐면 상방도 막히고 하방도 막히고, 맞죠? 그러다 보니까 작은 박스권에서 그냥 종목 차별화가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낙폭과대는 이게 순환매 장세로 돌아가고 있고, 그런 형태의 흐름을 가고 있죠. 그래서 이 가는 섹터는 잘 가고요. 이제 가는 섹터 중에서 1등주 그룹은 더 잘 가고, 그 다음 낙폭과대주는 그냥 순환매로만 돌고 있고, 2차전지하고 삼성전자는 하방도 막혀있고 상방도 막혀있죠. 그러니까 지수도 막아버리는 거고, 그 다음에 외국인들 수급도 지금 막혀있는 상태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제가 계속 정답은 하나죠. 뭡니까? 종목을 압축하고 선별하고 집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 지금 회원님들, 우리 지금 딴 거 설명할 거 없고 요거 하나만 설명되면 다 끝나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보유 종목을 5종목 했다가 이번 주에 한 종목 더 담아서 총 6종목밖에 안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래도 그랬고, 그래서 우리는 종목을 집중했고 압축했고요. 그 다음에 선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은 종목을 막 한 20개씩 막 깔아놓고 가면 절대 안 되는 장이거든요. 그렇게 일단 해놓은 상태고요, 저희는. 그래서 요렇게 해서 가는 전략이 지금 맞다
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이게 좀 해결돼야지만 본격적으로 상승될 수 있겠다. 근데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대선 전까지 좀 지속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타냐후 같은 경우가 미국의 대선이 끝났을 때는 자기 입지가 좀 줄어들지만 대선 전까지는 자기가 이제 패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대선 전에 마음껏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행동하겠죠, 그죠? 그리고 최대한 이익을 끌어내려고 할 테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핵시설을 때릴 것이냐 원유시설을 때릴 것이냐 이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어느 수준까지 공격을 할 것이냐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런 경우가 좀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형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그래서 이런 전략을 가지지 않으면 되게 힘들 거예요. 지금 시장은. 저희는 정말 다행스러운 게요. 벌써 올해 이제 상반기에 이제 전체 투자금 대비 한 25% 정도 수익 실현을 했습니다. 이렇게 완료를 해 놓은 상태에서 지금 이제 나머지 종목들을 추가 수익에 대한 목표로 가지고 이제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여유가 좀 있죠.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한 35%,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전체 투자금 대비 35%고요. 워런 버핏도 한 18% 정도로 했잖아요. 근데 작년에도 우리는 35%, 올해도 제가 목표를 30% 이상 수익 이렇게 목표를 잡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가진 돈이 1억이면 지금은 작년에는 3,500만 수익 났고 올해는 또 3,000만 이상 수익을 내요. 그래서 이제 매년 복리로 이제 가려고 목표하고 있는데 어쨌든 상반기에 수익 실현을 25% 했다는 게 저희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죠. 그리고 지금은 이제 한 5종목 정도 딱 6종목으로 이제 압축해서 시장을 좀 지켜보고 있는 그런 형태죠. 각각의 그 구간마다 전략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중동 불확실성이 제거되지 않으면 대선 전까지는 좀 이렇게 해서 시장이 갇혀있는 장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어쨌든 반도체나 2차 전지가 움직이지 않는 한 시장은 못 움직입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죠? 됐습니까?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쨌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뭐 쭉 길게 한번 설명드렸는데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좀 참고하시고 보시면 될 겁니다. 종목 잘 골라야 되고요. 보유 종목을 너무 많이 갖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장세는. 이상입니다.